자, 오늘은 발렌시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렌시아 이야기 하자면 얘기할 게 진짜 많아요. 발렌시아 팬들 지금 기분 굉장히 나쁠 겁니다. 이 피터림 이야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할 거리가 은근히 많습니다. 발렌시아는 스페인 라리가를 대표하는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제가 발렌시아가 명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발렌시아가 1919년 창단됐죠. 3월 18일 날 창단됐습니다. 3.1절 이후 한 17일 이후에 창단이 됐고요. 그리고 역사가 105년 정도 됩니다. 자, 라리가에서 6회 우승했습니다. 자, 우승한 횟수가 쭉 나오고 있죠. 네, 여기부터입니다. 4.1, 4.2 시즌, 4.3, 4.4 시즌, 4.6, 4.7 시즌. 그래서 40년대 발렌시아가 전성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70, 71 시즌 있고요. 2000년대 초반에 요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 또래예요. 네, 요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 또래입니다. 요때 기무라 타쿠야가 일드의 발렌시아 유니폼을 입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01-02 시즌 그리고 03-04 시즌에 라리가 우승했습니다. 자, 03-04 시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누구? 베니테스 감독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니테스 감독이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요때가 그랬죠, 요때가.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준우승도 6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우승에 근접했었던, 그리고 우승을 해봤던 그런 명문 구단이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라리가 최다 우승은 레알 마드리드 36번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두 번째인데 27번이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1번, 아틀레틱 클루브가 8번입니다. 그런데 발렌시아의 이 2000년대 초반 분위기는 아틀레틱 클루브를 넘어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를 추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누가 왔어. 그래서 평시가 짖었어. 지금 방송 여건이 안 좋다는 거죠. 네, 노딱 붙을 수도 있고 경고 맞고 누가 오고 개 짖고 꿋꿋이 방송한 겁니다, 여러분. 발렌시아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2000년대 초반쯤에 2차례 준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라이브로 봤어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봤다니까, 이거를. 이때 에투르 쿠페르 감독 시절일 거야. 이때도 사사이 바탕의 빠른 역습 축구였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9900 시즌에는 8강에서 라치오, 4강에서 바르셀로나 꺾고 결승 갔는데 레알 만났어. 이게 참, 결승 가서 레알 만난 팀들 준우승 경험이 많은 거, 이거 참 슬픈 얘기죠. 레알에게는 좋은 얘기지만 그때 모리엔테스 라울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우승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2001 시즌, 여러분이 잘 아는 요 시즌이 바로 아스날 리즈 꺾고 결승 가서 바이에른 뮌헨 만났고, 바이에른 뮌헨과 1대1 무승부 끝에 올리버 칸과, 바이에른 뮌헨의 올리버 칸과 그리고 발렌시아의 카니사레스의 승부차기 대결이 펼쳐지죠. 그리고 칸이 5대4로 승리를 거두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우승합니다. 그리고 카니사레스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었죠. 그래서 우승하지 못했었는데 요때가 발렌시아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절이 아닌가. 이때 맨디타, 킬리 곤살레스, 그리고 요 시즌에는 클라우디오 로페스라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굉장히 빠른 스트라이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습에 매우 능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고, 요때는 그 이름이 되게 많죠. 카리오? 저 북유럽 쪽 스트라이커 있잖아. 골 진짜 못 넣는 애. 카류가 있었고, 그리고 바라도 있었고, 아얄라도 수비 쪽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서 03-04 시즌, 여러분, 베니테스입니다. 네, 베니테스 감독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경험했고요. 코파델레이도 8번이나 우승했습니다. 뭐 이전 거는 볼 필요 없고 문제의 두 시즌 볼까요? 코파델레이 07-08 시즌에 우승한 거는 전설적인 악몽과 같은 감독이죠. 쿠만 감독이 이끌 때입니다. 쿠만 감독이 코파델레이 우승을 하긴 했지만 알베다하고 신경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들을 정리하고 젊은 선수들로 팀을 이끌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팀 내부적으로 너무나 시끄러웠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8-19 시즌에는 마르셀리노 감독이 팀을 진짜 잘 이끌었어요. 그런데 피터림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죠. 피터림은 야, 리그에 집중해라 막 이런 얘기했는데, 마르셀리노 감독 요 시즌에 발렌시아 이끌고 라리가 4위 했습니다. 리그에도 성적이 좋았어요. 코파델레이 우승도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마르셀리노 감독이 경질이 됐죠. 그리고 마르셀리노 감독은 약간 반골 기질이 있나? 구단주하고 사이가 좀 나쁜 그런 게 되게 많았으니까. 예전에 비아레알도 그랬고 지금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리자면 요때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마르셀리노 감독이 코파델레이 우승한 다음에 당연히 뭐 구단주고 회장이면 이 팀이 우승했으니까 같이 막 즐겨야 되잖아요. 우와 우승이다 즐겨야 되잖아요. 요때 피터림이 베컴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컴은 왜 그때 저녁 식사를 잡은 거야? 여하튼 그런 루머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발렌시아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 좋죠. 매우 안 좋습니다. 현재 상황은 라리가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승 9무 12패 28득 44실 승점 24점입니다. 자, 승점 30점 아래 팀이 15위부터 6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승점 24점이 뭐 강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결국 발렌시아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감독 바꾼 다음에 발렌시아 성적이 나쁘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발렌시아가 역사상 한 번 강등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라리가에 등장한 게 세군다리가 1위 하면서 1931, 32 시즌에 등장을 했고요. 쭉 라리가에서 경쟁하다가 1985, 86 시즌에 라리가 16위로 강등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라리가가 18팀이었고요. 16위, 17위, 18위가 강등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85, 86 시즌에 강등당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발렌시아가 아마 라리가에서 최악의 성적이 16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적은 발렌시아 역사상 최악의 성적이야. 라리가에서. 이 18위라는 성적이. 근데 지금 라리가에서 27시즌 경쟁하고 있는데 이번에 강등당하면 27시즌 만에 강등당하게 되는 거죠. 80년대 중반에 강등당했을 때는 강등당하자마자 세군다리가 1위에서 바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발렌시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발렌시아가 강등당한다면 만약에 그럴 리는 뭐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강등당한다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승점 24점으로 현재 순위는 18위입니다. 홈에서 5승 3무 5패요. 홈 성적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위권 팀으로 봤을 때. 근데 원정에서 6무 7패입니다.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는 건 그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득실만 보더라도 사실은 공수에서 문제가 많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당연히 18위로 내려가 있는 거겠죠. 발렌시아 팬들이 짜증날만 합니다. 자, 최근 성적을 한번 봤어요.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피터림 구단주가 구단을 인수한 다음에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 밑에서 4위를 기록한 적도 있고 마르셀리노 감독 밑에서 4위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하락세였습니다. 오히려 저는 루벤 바라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난 시즌 루벤 바라였는데 9위를 기록했거든요. 물론 올 시즌 루벤 바라의 성적이 처참하기 때문에 감독 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지금 18위라는 건 성적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루벤 바라 감독 보면 요거는 이제 올 시즌이니까 요건 올 시즌이니까 지난 시즌 통째로 보면 승률이 34%, 그러니까 경기당 뭐 1.3점의 승점을 획득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승률이 30% 넘어가면 잔류할 수 있어. 그런데 지난 시즌은 승률이 34%나 됐는데 올 시즌 승률이 12%, 0.7점 승점. 그러니까 루벤 바라 감독이 당연히 경질이 됐죠. 그리고 누가 왔냐? 코르베란 감독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르베란 감독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승률이 30% 이상이고요. 경기당 승점이 1.3점. 요 사이에 겨울 이적 시장이 있었어요. 12월 말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바뀌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바뀌었으니까 요 사이에 겨울 이적 시장이 있었고 발렌시아가 영입한 선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거의 같은 팀이잖아요. 같은 팀이 변화가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새로운 감독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4백, 3백 계속해서 상대에 따라서 변화를 주면서 맞춤 전술을 쓰려고 노력하는 코르베란 감독의 노력이 저는 지금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지금 피터링 구단주 얘기할 때 할게요. 누누 에스피리투 산토 감독. 누누 에스피리투 산토 감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들었어요. 첫 번째는 경기가 재밌지는 않다. 발렌시아 팬들이 굉장히 열정적인데 경기가 재밌지는 않았어. 근데 라리가에서 4위를 2번이나 차지했으니까 성적에 대해서는 뭐 비판할 거리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두 번째는 조르제 멘데스 에이전트하고 발렌시아가 연결이 됐어. 그러니까 포르투갈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선수들이 대거 들어왔어. 야, 이거는 뭐 조르제 멘데스의 팀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 여름 이적 시장을 볼게요. 제가 여름 이적 시장부터 준비한 건 뭐냐면, 지난 시즌에 발렌시아가 라리가 9위를 기록할 때 루벤 바라 감독이 워낙에 힘을 발휘했어요. 많이 뛰고 거칠고 터프한 팀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젊은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라의 아이들, 뭐 바라의 유치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선수들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 베테랑 선수들, 몸값 비싼 선수들은 대거 정리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라 감독 입장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B팀에서 올리고 뭐 어린 선수도 꾸리고 그러면서 성적을 낸 거예요. 당연히 이번 시즌은 바라 감독 입장에서도 선수 영입을 원했겠죠. 근데 선수 영입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저는 그러지 않다고 보는 거죠. 라파미르 성폭행 사건하고 연결이 되면서 팀 분위기 다 망쳤죠. 그러니까 보면 뭐 마마르다시빌리 이거는 이제 이적시키면서 임대 데리고 온 거니까, 그러면 뭐 루이스 리오와 바레네치아 요 정도는 잘 영입한 거다. 그 나머지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름에. 그리고 나서 루벤 바라의 발렌시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감독 교체가 이루어졌죠. 코르베란 감독이 오고 나서는 겨울 이적 시장 때 막세 아론스하고 하이메를 영입했습니다. 하이메 영입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사디크 영입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공격형 미드필더, 오른쪽 풀백 이렇게 영입했어요. 코에이라의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오른쪽 풀백을 영입한 거죠.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필요했기 때문에 우고드로도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사디크를 영입한 거고요. 이선에 정말 많이 뛰고 연결해주는 하이메도 영입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게 이제 힘을 좀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건 코르베란 감독의 경력이에요. 코르베란 감독의 경력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코르베란 감독이 1983년생 41살이고요. 나보다도 어려. 나보다 형인 줄 알았네. 왜 이렇게 거늙었어? 고생 많이 했나 보다. 고생 많이 했겠네. 뭐 비아레알 감독으로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막 그리스 가고 막 잉글랜드 가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네. 힘들었네. 고생 많이 했구만, 타지에서. 그래서 나보다 늙어 보이는 건가? 수염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 그냥 내가 더 늙어 보이는데 내 느낌만 그런 건가? 크리스마스 때 감독으로 부임해가지고 발렌시아 이끌면서 12경기 소화했습니다. 5승 3무 4패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4패가 누구한테 당했느냐? 레알,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그럼 3패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르셀로나에게 코파델레이 포함해서 2차례 패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요 4패는 패배를 당할 만한 팀들에게 패배한 거다. 그리고 5승 3무는 이거 괜찮다. 최근 성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최근 성적 나쁘지 않다. 리그에서 1대7로 패배하고 코파델레이에서 0대5로 패배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리그에서 0대3으로 패배하면서 최근 흐름 자체가 들쑥날쑥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바르셀로나 요전엔 레알에게 패배한 게 있어요. 뭐 아틀레티코 패배 이후로는 패배가 없습니다. 비아레알 요거 발렌시아 주더비 이거 빡센 경기예요. 지난 경기 오사수나전 이거 빡센 경기였거든요. 이거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3경기 승리가 없어도 요 경기 패배하지 않았다는 거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발렌시아 원정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코르베란 감독 밑에서 발렌시아가 잔류하지 않겠느냐. 코르베란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포메이션은 4-2-3-1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경기의 베스트 11이에요. 사디카가 최전방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고 우고드로가 교체 출전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디에고 로페스하고 루이스 리오아가 좌우가 바뀌기도 하지만 이 두 선수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다. 측면에서 뭔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디에고 로페스가 4골 4개 도움, 루이스 리오아가 2골 4개 도움 이런 것도 이해가 되죠. 그리고 바르네치아가 공수 연결을 해야 됩니다. 하비게라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이 있긴 있지만 정말 많이 뛰는 유형이고 슈팅 대비 득점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죠. 그리고 호세가야, 모스케라. 네. 타레가가 좀 아쉬워요. 타레가가. 사실 타레가가 잘해줘야 되는데. 자, 그리고 폴케, 그리고 마마르다시빌리입니다. 공수에서 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땐 명단을 봤을 땐 이건 강등될 명단은 아니다. 품몸에서 평균 평점을 한번 모아봤어요. 네, 바르네체아가 가장 높고요. 가장 제 역할을 한다고 평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루이스 리오와 측면입니다. 그리고 호세가야 왼쪽 풀백. 호세가야도 올 시즌 부상이 있었죠. 그리고 페펠로는 뭐 데드볼 스페셜리스트고 3선에서 많이 뛰는 선수예요. 그리고 디에고 로페스도 측면 자원이고 그 모스케라, 야렉이 요즘에 선발에서 좀 밀린 감이 있습니다. 야렉도 센터백입니다. 그리고 하비게라, 그리고 알메이다, 우고드로는 부상이 좀 많았고요. 타레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타레가 네 요런 상황입니다. 공수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8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경기당 득점이 13이에요. 경기당 한 골 조금 더 넣습니다. 그리고 경기당 실점이 1.7골입니다. 경기당 더 많은 골을 실점하고 있죠. 자, 득점과 실점을 보세요. 득점과 실점을 보면 아 얘네가 왜 18인지 알겠죠? 제가 발렌시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공격은 우고드로가, 수비는 마마르다시빌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공수에서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우고드로가 부상 때문에 출전 경기가 많지는 않은데 그 가운데 7골 2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고드로가 해결사 역할을 계속 해줘야 돼요. 우고드로가 2자릿수 이상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루이스 리오와 측면 자원이죠. 5골 2개의 도움, 디에고 로페스 4골 4개의 도움, 사디크 3골, 네, 타레가 2골, 그 다음에 이제 1골씩 넣습니다. 득점은 28골 넣었습니다. 예상골이 28.6, XG값이 28.6이니까 뭐 28골 넣은 게 크게 이상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운이 좀 따라서 이게 페널티킥이 좀 더 많고 상대 자책골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오픈 플레이에서 20골, 세트피스에서 5골, 페널티킥은 3골밖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페널티킥 진짜 많이 넣었어요. 그 점 생각하면 좀 아쉽다는 거죠. 여기 이 기록을 갖고 온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페널티킥 3번 차서 3번 넣었다, 뭐 경기당 1.1골이다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네, 경기당 빅찬스가 1.8개인데 경기당 놓친 빅찬스가 1개야? 그럼 0.8개 살리는 거야? 공격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많이 만들던가. 경기당 유효슈팅이 3.1개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 빅찬스 맞는 거 1.8개인데 놓치는 게 1개고 슈팅 10개 있는데 유효슈팅은 3개고 이거 적중률이 너무 떨어지잖아. 유효성이 떨어지잖아. 아 공격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자는 거야. 수비도 마찬가지예요. 수비도 클린시트 5경기이긴 한데 경기당 시점률 1.7. 여하튼 페널티킥은 왜 이렇게 허용하는 거야. 슛으로 연결된 실책이 8개고 골로 연결된 실책이 6개입니다. 아주 가지가지 그냥. 그리고 마마르다시빌리 경기당 선방수 늘려야 돼요. 자, 향후 경기 일정을 보면 경기 일정이 안 좋습니다. 바야돌리드하고 이제 주말에 붙죠. 그 다음 보면 제가 걱정하는 건 여기에요. 여기 마요르카,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 라요 바이카노, 에스파뇰, 라스팔마스로 이어지는 여기. 경기 일정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막판에 막 아틀레틱 클로브 만나고 막 그럴걸요. 경기 일정이 안 좋아요.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사력을 다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사력을 다하지 않으면 강등당할 수도 있습니다. 27시즌 만에 강등당할 수가 있다고. 80년대 중반 이후로 강등당할 수가 있다고. 그때는 강등당하자마자 바로 올라왔지만 지금은 몰라요. 아니 투자를 안 하잖아. 투자를. 그러니까 강등 안 당하는 게 가장 중요해. 공수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근데 선수들은 나쁘지 않아. 코르베란 감독 나쁘지 않아. 그럼 경기력이 계속 올라와야 돼. 그런데 경기력이 올라오기에는 경기 일정이 또 나쁘지 않아. 아니 나쁘지 않대. 경기 일정이 좋지 않아.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거야. 설상가상 이 팀은 왜 걱정이 되냐. 구단주가 피터림이야. 내가 왜 발렌시아 얘기를 하겠어. 발렌시아가 18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야. 결국은 발렌시아 구단주는 피터림이야. 이 중요한 시기에.
잔류하느냐 강등되느냐 이 중요한 시기에 구단 매각설이 나왔어요. 물론 구단 매각설은 작년부터 쭉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크게 나왔단 말이야.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럼 팔려면 조용히 그냥 팔던가. 소문은 소문대로 다 나고 이거 내부적으로 뭐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피터림이 2014년에 발렌시아를 1억 유로에 사서 구단주가 됐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주식들을 돈을 써서 모으는 금액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 매물에 4억 유로에 내놨어요. 4억 유로에. 근데 지금 발렌시아 부채가 한 6억 유로 있대요. 그러면 총 금액이 10억 유로야. 지금 강등될 수도 있는 팀인데 10억 유로 주고 누가 사냐고. 물론 이제 피터림 쪽에서는 이거 사실 아니다. 이거 매각 사실 아니다. 하지만 스페인 언론들은 야 파리 생제르맹 그 누구야 카타르 쪽 그쪽하고 매각 협상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쪽이 손을 떼니까 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렌시아는 매각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발렌시아 팬 대다수는 더 좋은 건설적인 적극적인 축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구단을 인수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피터링 입장에서는 싸게 팔질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가운데 피터림이 회장을 바꿨습니다. 자, 레이운찬이라고 이전까지 발렌시아 회장이에요. 근데 피터림이 자기 아들 키아트림을 클럽 고문이었는데 회장직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은 키아트림이에요. 근데 키아트림이 발렌시아에서 사느냐? 싱가포르에 삽니다. 싱가포르에서 발렌시아 상황을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올바른 길인가? 자, 화요일날 키아트림이 와서 발렌시아 관계자들 다 만났습니다. 코르베란 감독 만나고 있죠. 코르베란 감독 외에도 뭐 호세가야라든가 선수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가 키아트림이면 발렌시아 현지에서 발렌시아 상황 다 파악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를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 다 파악한 다음에 주말 경기 바야돌리드전 보고 갈 것 같아요. 근데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싱가포르로 그 전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지금 발렌시아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발렌시아 좀 걱정됩니다. 자, 여러분 요 얘기는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라이브 때 자료는 품목 그리고 ESPN, 소파 기타 등등에서 자료를 가져왔고요. 기사 보도는 문도 데포르티보를 활용했습니다. 제가 문도 데포르티보를 많이 보니까 저작권에 문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지. 또 저작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발렌시아 얘기를 쭉 하면서 느낀 건데 걱정이 너무 된다. 이거 너무 걱정된다. 발렌시아. 이거 잔류에도 걱정이긴 하지만 잔류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구단 운영 체계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싱가포르에서 무슨 무선으로 이게 조종하는 거 말고 자주 발렌시아에 넘어와서 팬들 얘기도 좀 듣고 팬들의 불만이 뭔지도 좀 알고 팬들이 없으면 발렌시아가 돌아가질 않아요. 축구팬은 고객이야. 장사 하루 이틀 해. 듣고 있나 피터림? 듣고 있나 키아트림?